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3차 시 문자 작성하고 편집하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죠. 한 가지 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오토캐드의 시작 화면을 조정하는 방법 같이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캐드 아이콘을 일단 실행시키시면 제 기초편하고 다르게 더블 클릭하는 게 너무 손목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클릭으로 바꿔뒀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다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 거 평가했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할 거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새로 만들기 부분인데, 캐드 아이콘을 실행시키고 나면 꼭 이 시작 탭이 같이 보이면서 새로 만들기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드로잉 1번 저장되지 않은 파일 이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하다 보면 좀 귀찮거든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탭을 여러 개 띄울 때에도 컨트롤 탭을 누르면 시작 탭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 시작 탭이 있는 게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할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중에 오토캐드 팁 재생 목록에도 올려두겠지만 간단하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편으로 왔기 때문에 중급 활용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start 까지 입력하다 보면 스타트 모드라는 이 명령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이걸 입력하고 나면 번호 1번이 있는데 기본값 보통 이 캐드에서는 1번 값이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F1번을 한번 눌러 보시면 해당하는 명령어 실행시킨 명령어에 대한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기초편에선 환경 설정 명령어 또는 환경 변수 명령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변수가 숫자 값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본값이 시작 탭이 가능하도록 설정되고 표시되도록 해놨으니까 계속 이 시작 탭이 보였던 거고요. 이걸 0번으로 바꾸면은 다음에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즉 캐드를 실행할 때 시작 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걸 제가 0번으로 고치고 엔터를 입력해서 자, 캐드를 끄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벌써 시작 탭이 없죠. 캐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 처음 실행한 거 다음에 두 번째 실행부터는 이 캐드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제 사양도 기초편 때 공개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컴퓨터 사양은 아닙니다. 자, 파일, 윈도우, 도움말 이렇게 세 가지 메뉴밖에 없는데 여기서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템플릿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여기 파일 메뉴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항상 우리 이 중급편 활용편 쪽에서는 이 ACADISO.DWT 이게 캐드 템플릿 파일인데 DWG가 아니고 DWG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도 템플릿이잖아요.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 ACADISO.DWT가 저절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컨트롤 N 하시고 엔터만 눌러도 이 DWT가 저절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탭이 없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새로 만들고 싶으면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탭으로 이렇게 1, 2, 3번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컨트롤 탭에서 드로잉 2번 제가 지우고 드로잉 3번도 지우고 1번만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설명이 길었는데 이 부분만 따로 오토캐드 팁으로 또 재생 목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3차 시 문자 작성하고 편집하기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 자, F7 눌러서 저는 그리드를 껐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소중하니까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3차 시 주제는 문자 작성하고 편집하기입니다. 자, 문자라는 건 텍스트라고 흔히 영어로는 말하는데 작성하고 나면 쉽게 내용을 오타가 있으니까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글꼴을 지정할 때도 있고 글자의 높이를 지정할 때도 있고 또는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그런 걸 설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문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테니까 일단 문자 단일행 문자라는 걸 작성할 때 쓰는 이 캐드라는 건 도면을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일행 문자 한 줄로 이루어진 문자를 작성하는 게 아주 편하고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행 문자라는 거 한 줄로 작성할 수 있는 명령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텍스트와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텍스트라는 건 어떻게든 2020 버전부터는 이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단축 명령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권장하는 거는 DT라는 명령어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DT. 벌써 이렇게 뜨잖아요. 자, 아이콘이 같이 뜨면 DT라고만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문자의 시작점을 자, 일단 뭐 화면 중앙 부분에다가 한 점 눌러 주시면 자, 절대잡이 지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트라는 건. 자, 높이가 이 문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숫자에 따라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써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2.5 그대로 놔두시고 스페이스바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럼 문자의 회전각도도 보통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문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0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값은 이따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면 이렇게 커서가 껌뻑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휠을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굴려보면 화면을 좀 키울 수 있는 건 기초편에서부터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문자도 입력할 수 있는데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보는 걸로 하죠.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한영키 전환하시고, 자, 한글로 오토캐드,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띄고 영어로 AUTOCAD. 자, 그리고 한 줄 입력하고 나면 이 DT라는 명령어는 단일행 문자 한 줄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A, B, C, D라고만 입력하시고 엔터를 빠르게 두 번,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자가 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기초편부터 우리 이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운영체제 버전이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0부터는 이 맑은 고딕을 기본적인 글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10 이전, 그러니까 윈도우 8, 윈도우 9은 없으니까요. 윈도우 7, 이때는 이 기본 글꼴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었는데 윈도우 10부터는 이게 보안 설정이 좀 강화돼 가지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고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도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걸 바꾸는 게 좀 꽤 까다롭게 됐습니다. 지금 이 윈도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도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안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자체에서 이렇게 기본 글꼴 각각 단일형 문자로 두 번을 입력했기 때문에 각각 선택이 되는데 기본 글꼴인 에어리얼 그 다음에 맑은 고딕 이 두 가지 글꼴을 한글과 영어에서 각각 쓰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문자를 쉽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각각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일단 문자 편집하고 글꼴 바꾸는 걸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자고 했었고요. 저는 약간 줄인 상태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문자 A, B, C, D 말고 뭐 한글로 예를 들어서 또 오토캐드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문자 부분을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키 전환해서 오토캐드 이렇게 왠지 굴림체처럼 나오긴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이 끝났으면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종료되진 않고 편집 모드가 잠깐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석 객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위쪽을 클릭하시면 직접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수정할 게 내용이 없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나 ESC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어 종료하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문자 편집은 간단한데 문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색상 간단히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도면층도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있다면 바꿔줄 수가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번 도면층에서 내가 뭐 문자라는 도면층으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뭐 문자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문자 도면층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고 이건 중급 최초 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선홍색으로 지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것만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꾸지 말고 도면층만 문자로 바꾸면 색상도 같이 바뀌는 거죠.
자, 선 종류는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는 가시성과 인지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외에 이제 문자의 고유 특성이 바로 이 그룹에 있어요. 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내용 오토캐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클릭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컨트롤 Z 하면 다시 되살아나고 선택만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특성이 전부 보이게 된다는 거. 높이가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5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무브 명령어로 객체니까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를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차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타일이란 부분인데 다른 특성은 쉽게 바꿔줄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은 뭐에 사용하는 거냐면 st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쉽게 우리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스타일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스타일 이름, 스타일명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스타일에서 글꼴과 글꼴 스타일 높이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타일 이름만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만 쓸 수 있는 글꼴, 즉 폰트를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글꼴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대부분의 그 워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이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네, 워드 이 세 문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3차 시가 문자 작성하고 편집하기고 이 내용 1번은 오토캐드에 쓰이는 글꼴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따따 붙다 뭐 3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위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차 시라는 내용 안에 1, 2, 3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 F6번을 눌러보면 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1, 2, 3, 4번 마치 신문 편집하듯이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타일이라는 도구 막대에서 한글에서도 개요 1번에 글꼴을 지정하고 싶다면 또 글꼴의 높이까지 다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 스타일 편집하기에서 여기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다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글꼴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뭐 휴먼 고딕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기준 크기는 내가 이거를 20포인트로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설정. 개요 2번은 예를 들어서 글자 모양을 16포인트로 하고 3초로 마땅 하죠. 뭐. 그 다음에 개요 3번은 글자 모양을 3초로 마땅 말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구매한 게 있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뭐였더라? 더 두근두근이었나? 네, 뭐 이런 글자체가 있습니다. 14포인트, 12포인트로 해야 좀 편하겠다. 네. 자, 그리고 하트 모양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이걸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그 외에 뭐 HB, 강비, 10포인트 뭐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들여쓰기, 밀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화면상에 변화 없는데 단축키 컨트롤 여기서 3,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이제 지정하다 보면 이게 여기 개요 1번이 글머리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네요. 문단번호 필요 없는데 설정하고 나면 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이 한글에서도 스타일이라는 도구 막대 관리 상자 통해서 미리 지정한 글꼴과 높이 같은 걸 여기 우리가 써놓은 글에다가 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캐드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즉 글꼴과 높이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글꼴만 잘 지정해 주면 좋겠고요. 보통 그 방법만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이 뭐 따부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항상 이런 글꼴을 우리가 자주 썼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오토캐드라는 거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예쁜 글꼴을 쓰고 싶어도 잘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글꼴 자체가 글자 내용을 알아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글꼴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이 글꼴도 요즘엔 이런 거 하나하나 윈도우 기본 글꼴이 아니고
구글에서만 검색하면 엄청난 상업용 글꼴, 파는 글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왜 이걸 사지도 않았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렸느냐 하고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꼼짝없이 벌금을 낸다든가 그 글꼴을 직접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쓰면은 큰 상관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회사 소속에서 나오는 도면 같은 거는 저작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사용하는 도면마저도 이 글꼴을 제대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제안하는 그 안정된 글꼴은 뭐냐면 바로 이 문자 스타일에서 이 도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알고 넘어가자 교재사항에서 채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CAD로 넘어와서 자, 글꼴을 지정하고 높이를 지정하는 거 스타일 명령이라는 거 알겠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 끄고 ST라고 명령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스타일 나옵니다. 많이 쓰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글꼴 외에는 그렇게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탠다드라는 글꼴은 어떻게 보자면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레이어 명령어에 의해서 0번 도면층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는 쓰고 봐야 되니까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항상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영문판이고 한글판이고 간에 항상 이 스탠다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주석이란 거는 오토캐드 2008 버전부터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이건 선택해서 삭제하시길 부탁드려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교재 내용 알고 넘어가자 해서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놓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만의 글꼴을 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미리 하나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가 하나만 나와 있지만 새로 만들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정하시고 나면 저절로 현재 문자 스타일, 즉 현재 도면층 지정하는 것처럼 현재 문자 스타일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스탠다드 스타일을 현재 문자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홍길동으로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클릭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새로운 글꼴 만들고 다른 도면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 3, 4시에서 해야 될 내용은 글꼴만 바꾸시면 돼요. 글꼴. 자, 그 글꼴이 자, 클릭하고 나면 자, 위에서 아래로 정말 글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업용 글꼴 말고 윈도우용 기본 글꼴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상업용 글꼴은 내용 증명 받아가지고 벌금 물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글꼴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다 사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전한 글꼴은 자,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내려보면 정말 글꼴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아래 칸에서 약간만 위쪽으로 이제 올리다 보면 여기에 안전한 글꼴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굴림, 도둠, 맑은 고딕 이 세 가지를 저는 제안합니다. 이건 윈도우 기본 글꼴이고 사무용으로 여러분들 도면에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글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는 굴림, 도둠, 근데 도둠하고 굴림하고 되게 비슷하고 도둠하고 맑은 고딕 비슷하니까 하나 더 이제 명조체 계열로 말씀드리자면 바탕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바탕이나 바탕체, 이게 글꼴의 폭만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자,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클릭하시고 적용하고 닫기 누르면 화면상에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글자를 입력했고 문자를 입력했고 스타일은 나중에 지정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위에 것만 내가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선택하셔가지고 기초편에서부터 우리 중급편에 레이어스니까 이 도구막대, 도면층 도구막대 놔두자고 했었고 기초편에서는 이 특성 도구막대 켜놨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스타일 도구막대에 해당하는데 이 오른쪽 눌러보면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문자 스타일이 무엇이냐라고 나타내 주는 거니까 자 선택하지 않고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 이름 분명히 보일 거고요. 자 내가 바꾸고자 하는 문자만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객체의 즉 이 문자의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 바꾸자고 한 거니까 선택하시고 이 부분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바탕체로 확실하게 바뀌죠. 또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선택이 풀려 있으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내용도 바꿀 수 있고 높이도 바꿀 수 있는데 문자 스타일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스탠다드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 자, 이것만 바꿀 수 있으면 문자 특성까지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자 내용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선택해서 내용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사실 3차 시의 주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 1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글꼴은 문자 스타일이 지정되고 나면 자, ST 명령 입력해 보죠. 지정되고 나면 글꼴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간혹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사용하면 우리가 바꿔놓은 걸로 이렇게 하트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이러면 참 저도 좋겠어요. 예쁜 그래픽 그래픽 문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해도 좋지만 자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면 작성을 위해서 태어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토캐드 2000 버전부터 이 윈도우의 기본 글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윈도우 기본 글꼴은 여기에 TT라고 돼 있어요. TT. TT 이 아이콘 모양이. 자, 근데 그 외에도 그 오토캐드 2000 버전 이전, 그러니까 오토캐드 릴리즈 14, 13, 13부터가 제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활용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당시 버전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이 SH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CAD 고유의 글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뭐 타임즈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타임즈 SHX라고 되어 있으니까 TXT 타임즈 뭐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꼴 문자 스타일은 그대로 두는데 글꼴만 SHX로 바꾸면은 이게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오토캐드 전용 글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를 저는 제안하고 권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적용하고 닫기 누르면 이렇게 물음표로 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토캐드 이제 입문자고 중급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무에서는 이 CAD 고인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CAD 고인물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이 오토캐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SHX. 제가 유튜브 이 영상에도 위쪽에 카드를 띄워두겠지만 이 물음표로 보일 때가 꼭 있어요. 분명히 제가 오토캐드 영어로도 오토캐드라고 잘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음표로 뜰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캐드 고인물이 90년 중반에서 오토캐드 2000이 나오기 전인 밀레니엄 전, 그러니까 1999년까지 작성하던 그 도면에선 이 SHX를 썼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토캐드는 2000년 이전에 작성한 옛날 DWG 파일에서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기본 글꼴로 이걸 바꾸기만 하시면 잘 보일 것이다. 근데 그 기본 글꼴마저도 윈도우 기본 글꼴 중에 저는 도둠, 맑은 고딕, 바탕 이 세 가지 정도를 추천합니다. 굴림은 사실상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르게 도둠, 맑은 고딕, 바탕, 명조 계열을 쓰고 싶다면 이 바탕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나가면 되겠다. 혹시 바로 안 바뀌면 알리 명령어 습관적으로 한 번씩 치시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 교재 내용 19, 20, 21페이지도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ST 명령을 입력하시면 현재 문자 스타일 하나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글꼴을 여기서 잘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용자, 즉 여러분들이 직접 높이와 나머지 걸 조정하시는 면 컨트롤 1번 특성창 통해서 조정하면 더 이상 사실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냐? 자, 주석 부분을 눌러보면 아까 주석 부분이 이 아이콘이 새롭게 하나가 생성이 돼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항상 이 배치 탭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하는 축척에 따라서 이 주석이라는 게 변경이 되거든요. 벌써 말이 어렵잖아요. 아직 출력, 프린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 주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높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트를 할 때 객체 크기에 따라서 이 글자의 높이도 정해지는 거니까 높이가 즉 크기라고 알아두시고, 직접 컨트롤 1번 특성창에서 이 교재에서는 조건이 다 주어지니까요. 문자의 높이가 주어지니까 문자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번 중급편에서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변경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즉 컨트롤 1번 통해서 나중에 작성하는 게, 나중에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 외의 것들은 왜 안 하는지 한 번씩 눌러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도면 작성하는데 거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해제하시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랍권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안 합니다. 폭 비율은 역시 여기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 비율은 어디 사용하는지 이제 자, 여기서 바탕체로 해놓고 이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선택하시고 간혹 이 도면 3-1이나 4번에서도 있는데 이렇게 표에서 칸이 주어졌을 때 간혹 이 칸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때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칸 안에 이 글자를 꼭 밀어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습을 하자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으냐? 자, 선택해 보시면 이게 자리 맞추기가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가 2.5. 그래서 이 높이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의미해요. 이만큼. 위에서 아래. 자, 그런데 이 칸 안에 이 글자를 전부 넣고 싶으면 뭘 조정하면 좋으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까 ST 명령어에서 여기 폭 비율이 되겠습니다. 폭 비율. 이건 한글의 장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평이란 건 뭐냐면 가로 글자 하나에 있어서, 좀 키울게요. 자, 글자 하나에 있어서 이 글자 하나가 이만큼 이 사각형에 들어올 텐데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 아니,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폭이니까. 폭은 가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로를 1로 놔두고 폭이라는 거는 가로니까 이 가로가 처음에 1대 1이었다가 이거 숫자를 줄이면은 장평이란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줄여가지고 화면을 줄여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칸 안에 이 글자를 넣고 싶으면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폭 비율이 1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다 나오게 되니까, 아니, 사실은 이 칸을 넘어갔으니까 선택하셔가지고 폭 비율 부분 1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서 0.9라고 입력하시면 조금 들어오죠. 근데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선택해서 0.9 대신에 0.8 들어오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가로 부분이 쭉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구분 가능하죠. 그 말은 다시 폭 비율을 1보다 큰 값, 뭐 1.2 이렇게 하면 가로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도 권장하고, 줄이는 방법. 자, 1.2로 해서 만약에 늘어났으면, 자, 이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 자리 맞추기에 클릭하시면 맞춤이란 게 있어요. 맞춤. 맞춤을 한번 또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 픽박스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통 우리가 글자,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픽박스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자, F8 눌러서 직교가 켜져 있으면 직접 우리가 눈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바로 이렇게 칸 안에 정확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폭 비율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좋고, 즉 0.9, 0.8, 0.7, 0.5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도 좋고, 맞춤이라는 자리 맞추기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카피로 위로 한번 한 3개 정도, 총 3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나타내 놓고 나면, 자, 이거를 맞춤 대신에 0.5라고 입력하면 바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춤이라는 자리 맞추기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은 직접 우리가 이 픽박스를 가지고서 조정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해서 맞춤 대신에, 자, 어떻게 할까? 맞춤 말고 나머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 처음에 기본값이 왼쪽이거든요. 중심 오른쪽, 일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중심. 그러면 배열 자체가 정렬이 좀 달라지죠. 자, 여기서 이거를 선택한 상태니까 폭 비율을 0.5로 하시면 읽을만 할 텐데, 0.5는 저는 별로 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장평이 줄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자, 선택해서 맞춤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번엔 이쪽으로 올려서 오른쪽 정도.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오른쪽으로 한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갔잖아요. 자, 선택해 보시면 이것도 맞춤과 비슷하게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로 픽박스가 나올 텐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자, 아래쪽 게 맞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해볼까요? 내용을 문자 한육전환에서 문자 스타일 만들고 특성 지정하기. 자, 왼쪽에서부터 수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심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자, 잠깐만 선택을 해보시면 왼쪽과 중심 부분에 이 글자가 틀 텐데, 자, 여기서도 중심이라고 자리 맞추기가 우리가 아까 변경을 했었고,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똑같은 말로 문자 스타일 만들고 특성 지정하기 하시면 이 중심 부분을 정말 중심으로 글자가 수정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엔터 한번 누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변경해 놨기 때문에, 자, 한번 또 클릭하고 또는 더블 클릭해서 문자 스타일 만들고 특성 지정하기, 이 말을 쓸 때 벌써 오른쪽에서부터 글자가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엔터 2번 누르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맞추기라는 거는 글자가 문자가 여러 줄이 있을 때, 그때 지정하기 편하게, 수정하기 편하게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글자만 쓸 때는 기본적으로 DT 명령어를 입력해서 현재 문자 스타일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따라 하면서요. 자, 클릭하고 문자 높이는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 항상 저절로 자리 맞추기는 왼쪽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점은 그대로 놔두고 엔터 한번 치고 회전각 두고, 자, 오토캐드라고 입력을 또 해 보시면 엔터 2번 누르면 또 끝나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자리 맞추기, 즉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맞추기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때가 있는데,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때 왼쪽에서부터 수정을 할 거냐, 중심으로 수정할 거냐, 오른쪽에서 수정할 거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스타일 도구막대와 이 문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또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미리 이 스타일 명령에서 여러분들 이름만의 글꼴을 지정하고 나머지 건 변경하지 않고 글꼴만 지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DT 명령어를 통해서 글자를 직접 쓸 수가 있겠다. 근데 쓰고 나면 글자가 작을 수도 있고 매우 클 수도 있으니까 도면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도면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글자 높이를 지정해 주면 된다. 근데 거기에 맞는 계산하는 법은, 문자의 높이를 계산하는 법은 우리가 또 7주차, 8주차까지 나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치수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높이를 실제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높이 2.5로 되어 있는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바꾸고 싶다면 뭐 예를 들어서 1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작게 크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 스타일과 특성 모두 다 다른 것에 똑같이 지정하고 싶다면 우리 중급편에서도 매치 프로퍼티 명령 아주 소중하게 다뤘었는데 원본이 되는 객체 선택하시고 MM 자주 쓰니까 항상 매치 프로퍼티는 MM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중급 처음에 레이어 말씀드릴 때도 이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치 프로으로 선택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나머지 것들을 쫙 한 번에 돌려주면 이 자리 맞추기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레이어까지 똑같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원본하고 똑같이 돼요. 실제로 이건 자리 맞추기 빼놓고는 다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문자 높이 이런 건 다 되는데 자리 맞추기만 왜 안 되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데스크에서 자리 맞추기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만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니까 이거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 오토캐드 팁, 문자, 명령어에 해당하는 팁들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다중행 문자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 중에 현재 문자 스타일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교재 안에 그런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특성창도 켜져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편부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구막대 3가지 정도 중급편에서 하나 더 이 도면층 2 도구막대까지 펼쳐 두시면 여러분들 요즘 이 화면을 넓게 쓰기 때문에 이 도구막대 4개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도면층 했었고 이 두 번째 있는 도구막대는 기초편에서 특성 도구막대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 여기 특성 도구막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현재 도면층이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고 현재 객체의 색상 그려 나가면 무슨 색으로 나온지 여기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선 종류도 알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일 도구막대 지금 이거는 치수 부분이니까 여기 제일 앞쪽에 있는 게 바로 현재 문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구막대에서 보이는 부분이 현재 문자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ST 명령을 입력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스타일 도구막대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게 바로 현재 문자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도면층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도면층 알 수도 있고 그냥 직접 가서 이렇게 V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이걸 하나라도 선택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 객체의 도면층과 색상과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선택했으니까 그 문자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객체가 한 개라도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막대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뭘 의미하냐면 특성창을 이용하지 않고 바꿔줄 수도 있고 이 객체에 대한 특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집약적으로 또 모은 게 바로 컨트롤 1번이 되는 거죠. 즉 도면층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 높이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팁을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 ST 명령을 입력해서 여기서 글꼴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안전하게 제한드린 글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굴림은 이 도둠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도둠 맑은 고딕 바탕. 근데 도둠과 맑은 고딕마저도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저는 보통 이게 도둠이 바탕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높아서 도둠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도둠을 바꿔볼까요? 도둠. 그런데 이 도둠이라는 거, 바탕이라는 거 여러분 선택하실 때 제가 아래쪽에서부터 선택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할 때가 간혹 있어요. 골뱅이가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 선택한 게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골뱅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하고 제가 적용 누르고 닫기 눌러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세로 쓰기가 가로로 되어 있는, 뭐라고 말도 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선택하시면 문자가 세로로 나타나니까 특별한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회전 부분 예를 들어서 90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90도 말고 270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글을 쓸 때, 그럴 때 외에는 잘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로로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나 사용하니까 웬만한 도면 내용은 문자로 나타내는데 골뱅이가 없는 거, 골뱅이가 붙어 있는 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골뱅이가 없는 것만 사용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도둠으로 변경하고 적용 닫기 하면 제대로 보일 겁니다. 자, 이 세로로 보였던 건 선택해서 지울게요. 방금 회전 각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석 부분이 있는 삼각 스케일자 아이콘이 달린 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치수 부분 말씀드릴 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팁으로 도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스타일은 절대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 제가 하나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탠다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될 것 같지만 이것도 0번 도면층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나 하고 테스트 용도로 하나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삭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이 바뀔 테고요. 현재 문자 스타일은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까는 삭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이걸 적용되고 있는 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거 현재 문자 스타일이 여러분들 이름이면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클릭을 하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또 삭제할 수도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 중인 문자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다 라고 알아두시면 크게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스타일은 여러분들 이름 하나 지정하고 글꼴 자주 사용하는 거 안전한 글꼴, 벌금 물지 않는 글꼴로 도둠과 맑은 고딕, 바탕 이렇게 세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도둠과 바탕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딕 계열은 도둠, 명조 계열은 바탕, 이 정도가 가장 어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크게 다룰 게 없고요. 자, 단일행 문자 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중행 문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행 문자는 CAD라는 프로그램은 거듭 강조하지만 도면 작성을 위해 태어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에 이렇게 쓰거든요. 각각의 단일행 문자로만 쓰는데 가끔 이제 문장형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다중행 문자를 여러 개 복사해서 쓰는 것보단 MT라는 다중행 문자 입력 명령어로 여러 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죠. 자, MT라는 명령어 입력하시면 M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D텍스트의 D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 M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치면 자,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석이란 말이 들어가는 명령어가 우리 렉탱글, 사각형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첫 번째 구석 왼쪽 윗부분부터 보통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구석 오른쪽 아랫부분을 이만큼 채우고 싶다. 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아래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폭과 높이가 지정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 한번 하고 나면 문자 형식 벌써 이렇게 복잡한 게 뜨는데 제가 이 MT 명령어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간혹 불법 글꼴을 쓰는 경우에 이 MT 명령어에서 현재 문자 스타일 그대로 써주면 좋은데 이 글꼴을 이상한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때 렉이 걸리고 CAD가 종료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MT라는 명령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재 갖고 계신 분께서는 이 MT 명령어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교재 26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두 줄 이상의 서술형 어미로 끝나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입력할 때 활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현재 문자 스타일 그대로 반영하고, 자, 여기까지만 쓰시고 이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기도 하는데 dtext 명령어 종료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empty 명령어도 끝나요. 그럼 수정하는 것도 똑같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서 이 문자 형식 창 나오면서 empty 도구막대 나오고 여기서 또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다. dtext는 선택하고 컨트롤 1번에서 해줬다면 여기는 일부분만 블록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만 5라고 해주시면 이 부분만 커져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가능하겠죠. 비진하게 자, 뭐 이거 뭐라고 하나요? 취소선? 예, 그런 거 하고 또 이 부분만 도둠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뭘 바탕체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하게 할 수가 있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서는 오토캐드 화면에서는 이 MT나 DT나 똑같이 보이는데 간혹 이 더블 클릭할 때 글자 잘못 지정하고 글꼴 잘못 지정하면 꼭 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렉이 생겨나는 건 컴퓨터가 멈춘다는 걸 뜻합니다. 또는 오토캐드가 멈출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 부탁드리고 이제 나머지 dtext와 mtext 즉 dt와 mt 명령어에서 교재 27페이지에 있는 특수문자 입력하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부분 MT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지우기로 하고요. 예, 괜히 렉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자는 어떤 재료의 규격, 크기 뭐 이런 걸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규격 중에서는 지름이나 반지름을 나타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교재 27페이지에 특수 문자로서 기호를 입력할 때가 있는데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지름 표시, 각도 표시, 그 다음에 공차, 오차 허용 범위 표시하는 방법 나타내져 있는데 자, 더블 클릭해서 지름 3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름 30, %C라고 입력하면 지름 표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30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두 번 빵빵 치면 이제 dtext 명령은 끝나는 거죠. 자, 이 지름 표시가 더블 클릭하면 지름 표시로 이렇게 바로 있게 되는데 자, 이거를 서클 명령어 입력하고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엔. 하다 보면 비슷한 모양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C 하면 센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름 표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다가 만약에 %D라고 입력하면 각도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재료의 각도나 지름을 표시할 때 또는 오차 허용 범위, 즉 기계 분야에서 이 뭐 1mm 차이다, 2mm 차이는 괜찮다, 인정한다. 그런 걸 이제 공차라고 하는데 오차 허용 범위를 표시할 때도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P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이내에서는 허용하겠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dtext 명령어 또 종료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 입력할 수가 있는데 MT에서도 되고 그리고 DT에서도 된다. 근데 많이 사용할 일은 이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C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고 또는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태그를 하나 달아두면 훨씬 더 좋겠죠. 자, MT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MT는 이 부분이 좀 편해요. 자, MT 아까 지워두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C라고 입력하면 이것도 이제 되지만 MT에서는 이 부분의 특수 기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수기호가 이쪽에 있어요. 자, 기호 부분 클릭하면 뭐 차수, 지름, 예, 여기에 다 있죠. 양수, 음수,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 있었고. 자,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계 분야, 전기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쓰나 봐요. 예. 근데 건설 분야에서 보통 지름, 반지름 정도 표시만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증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 기타 기호는 이 정도를 사용해도 좋고요. 우리 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뭐냐면, 자, 그거는 워드 한글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수정할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가나다라 마바사 중에 우리 그 초성을 입력하면,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한영키 전환해서 기역 입력하고 한자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 한자키 눌렀을 때 1, 2, 3, 4, 5, 6, 7, 8, 9번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수기호가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탭을 한번 누르시면 기역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특수문자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로 하고 싶다? 물음표도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능하고, 자, 니은 입력하고 한자를 바로 딱 때려주면 또 탭까지 하시면 니은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있고, 자, 그러면 지름 표시에 해당하는 것도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번호를 한번 누르시면 5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들어가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히읗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보면 여기에 지름 표시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예. 자, 이것도 지름 표시로 입력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메가랑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입실론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정확한 기호 표시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지. 자, 이걸 히람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랍과 히람, 그러니까 그리스와 뭐 터키가 싸울 때, 페르시아와 싸울 때, 뭐 그때 나온 문자인 것 같은데,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그냥 지름 표시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클과 라인으로 그리지 마시고 퍼센트 C 정도는 알아두셔도 되고 좋고, 또는 히읗 한자로 해서 한영키 전화 히읗 한자로 해서 이렇게 탭까지 누르면 여기에 히람 문자 있으니까 쓰고 싶은 거 뭐 저항이란 거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세타라는 거 이렇게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건 까먹었어요. 하여튼 지름 표시, 특수 문자 이런 거 다양하게 쓸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지에서 이응에 우리 이 한자 키를 누르면 이 원문자 조각이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3번에 동그라미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13 입력하고 서클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도 이거 배우고 나면 아주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 그러면 이제 문자 관련 기타 명령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죠. 자, 오토캐드 글자 하나 남겨두시고 다른 것들은 다 선택해서 지워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요, 자,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미러 명령이니까 이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문자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문자를. 즉, 거꾸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본값이 이 미러 명령어를 했을 때에도 문자는 제대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내용 미르 텍스트라는 명령어, 이건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카피해 가지고 자, 위에 거를 미러 명령으로 이렇게 하시면 좌우 대칭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때가 뭐 간혹 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꼭 이거를 0번으로 놔둬야 되는데 1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자,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자, 예전 컴퓨터가 안 좋았을 때는 이 글자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컴퓨터 사양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명령어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qtext, qt라고만 입력하시면 qtext라는 명령어 보일 겁니다. 이거를 끄기 말고 on이라고 바꿔서 스페이스바를 딱 치시면 기본값이 5인데 on이라고 하시고 r 명령어를 딱 입력하면 이렇게 글자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력하지 않고 싶은데 이 내용만 나중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qtext라는 명령어 입력해서 다시 끄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도면 작업할 때 우리가 많은 글자를 만들다 보면 컴퓨터 작업 속도가 예전에 느렸었는데 이건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습관적으로 알리 명령을 입력하면 다시 갱신이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명령어는 아니니까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차 시 이제 마지막 내용은 글자 내용 한 번에 바꾸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건설업 중에서도 조경 쪽에서 나무 조사, 수목 조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꼭 이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토캐드라는 글자 하나 선택해가지고 카피로, 자, 직교 모드를 끄시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뭐 복사를 해봅시다. 오토캐드.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오토캐드라는 글자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FIND라는 명령어 입력하시면 찾을 내용을 대체할 내용, 그러니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즉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찾을 내용이 한글 오토캐드, 이게 원본 내용이다. 찾을 위치는 전체에서, 그럼 대체할 내용이 영어로 오토캐드라고 입력하시고 전체 대치 빵 한번 눌러주면 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글자 내용 전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한 방에 바꿔주는 명령어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F3이라는 단축키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제가 오토캐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글자가 여러 개가 쓰였네요. 이거를 F3을 누르면 얘 왜 안 되지? 컨트롤 F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찾기 바꾸기가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토캐드를 한글로 캐드라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두 바꾸기 한번 땅 해주면 이걸 전부 저희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글자를 타일이 찾아서 바꾸는 것보다는 그 글자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재 내용에서는 수목주사 한 번 잘못했을 때 이 꽃이 지고 나면 왕벚나무와 느티나무가 되게 잎모양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된 수목조사 내용의 도면으로 글자를 나타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왕벚나무더라. 그래서 느티나무를 왕벚나무로 다 바꿔주고 싶을 때, 그것도 이런 find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오토캐드라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느티나무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교재처럼 왕벚나무라고 이렇게 쉽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 대체하고 확인 누르고 종료하면 다 바뀝니다. 규격을 바꿔야 될 때, 재료가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내용을 다 바꾸고자 할 때, 한 번에 바꾸고자 할 때, 즉 대체하고 싶을 때 그때 쓰이는 명령어가 마지막에 find라는 끝판왕의 명령어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다루고, 간혹 이제 글꼴 포함하는 도면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29페이지에 참고합시다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만들고 나면, 자, 오토캐드 아이콘 쪽에 게시할 때 이걸 다른 쪽에 우편으로 이제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전송이라는 이 메뉴를 쓰면, 자, 저장을 해야 되네요. 제가 하나를 뭐 저장해 놓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게시 부분, 게시 부분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다른 사람한테 글꼴 내가 특수한 걸 쓰고 있는데 그 사람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게시에 전자전송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이 글꼴을 포함해서 원래는 이제 같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글꼴이 워낙 많이 상업용 글꼴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막
변호사들도 내용 증명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 추가해서 글꼴을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저장을 했으니까 확인 버튼 렉이 걸렸네. 잠깐 렉이 걸렸습니다. 자, 아까 파일 추가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파일 추가 부분 파일 추가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창 뭐 내용은 제가 이제 블러 처리를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업용 글꼴이 아닌 그런데 본인만이 사용하는 글꼴이 따로 있다면 글꼴을 직접 지정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포함시켜서 이렇게 글꼴까지 같이 포함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zip 파일, 즉 압축 파일로도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도록 제안 드리고요. 실무에서 의외로 유용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글꼴 사용은 그런데 어쨌든 항상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글꼴도 어떤 사람에겐 이 글꼴 디자이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엄연한 디자인 요소로 쓰여요. 즉 저작권에 걸려 있으니까 참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글꼴만 쓰신다면, 즉 윈도우용 기본 글꼴만 오늘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윈도우용 기본 글꼴 도둠 바탕, 명조 계열은 바탕, 고딕 계열은 도둠 정도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설명드려요. 제가 아까 도둠 썼으니까 도둠체로 바꿔보고 적용 누르고 닫기 해서 마지막만 확인해 볼게요. 살짝 줄은 거 볼 수 있었죠. 글꼴의 이 폭 비율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왕본나무란 글자 통해서만 보시면 이 부분요. 자, 여기 이 띄어쓰기 안 돼 있는데 스페이스 바로 처리돼야 되는 이 공간이 이 스타일 명령에서 글꼴 봤을 때 채인 것과 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거,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라고 들어가 있는 게 살짝 이 공간이 좁다고 해요. 다시 이거를 제가 도둠으로 바꾸고 적용하고 닫게 하면 살짝 커지죠. 이 공간이 조금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둠이나 도둠체나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거니까 둘 다 쓰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3차 시 문자 작성하기 및 편집하기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도면 3-1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다뤄보기로 하죠.